뮤지컬의 대표작인 명성황후가 공연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미묘한 한일 관계와도 무관치 않은 뮤지컬 명성황후가 최근 여수에서 성황리에 공연됐습니다. 제17회 순천만 갈대축제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2회째인 고흥유자축제도 내일까지 열립니다. 도림미술관에 이어 예술고까지 광양시가 유치하면서 지역 갈등의 노골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지역주의를 뛰어넘어 도시 간 협력과 상생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광양항 낙포부두 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했습니다. 낙포부두는 현재 노후화가 심각한 데다 특히 높은 채선율로 부두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뮤지컬 명성황후는 한일 역사와 연관돼 한국 창작 뮤지컬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뮤지컬 명성황후 무대가 올려진 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는데 최근 여수에서 성황리에 공연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열다섯 살에 궁에 들어온 소녀 민자영이 일제에 의해 시해되기까지 조선 말기 혼란의 시대에 그녀가 살아온 역정을 무대로 옮긴 뮤지컬 명성황후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망각을 하면서 역사의 비극이 자꾸 되풀이되거든요. 했을 때 나라가 왜 잃어버렸는지. 명성황후에 대한 엇갈리는 역사적 평가에도 뮤지컬은 내용과 음악 등의 변화를 주며 1000회 넘게 공연됐습니다. 오랜만에 대공연이 와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중소도시 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말 여수 공연은 모든 회차가 매진되는 등 뜨거운 호응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30년 전 개통한 88고속도로는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이 붙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걸맞지 않게 왕복 2차선인데다 급경사와 극커브 구간도 많아 사고가 끊이질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도로가 다음 달 왕복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난 추석 때 교통사고로 차량에 불이 붙어 남매가 숨졌고 석 달여 전에는 화물차 간 충돌로 주민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88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1984년에 완공된 88고속도로는 좁고 야간에 어두워서 죽음의 도로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고 난 경우도 많이 보고 트럭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추월도 하지도 못하고 고속도로지만 지방도로보다 못한 고속도로예요.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교통사고 치사율을 보면 88고속도로는 전체 고속도로 평균치보다 2.6배나 높습니다. 이 같은 88고속도로가 다음 달 하순에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개통합니다. 현재 88고속도로의 공정률은 95%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확장 개통되면 고속도로가 넓어지고 굴곡이 개선되면서 무엇보다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광주 대구 간 운행 시간이 30분가량 단축되면서 영원한 물류비 절감 효과도 예상됩니다. 기존 88고속도로 이용 시간이 한 30여 분 단축이 될 것이고요. 연간 물류비도 888억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2차선 고속도로가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벗고 명실상부한 고속도로로 거듭나기까지 사실상 카운트다운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순천만 갈대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오는 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축제는 순천만과 순천만 국가정원 문화의 거리에서 진행되며 초청가수 공연과 이연복, 레이먼 킴 등 유명 요리사들의 토크 콘서트 등이 펼쳐졌습니다. 같은 기간 순천 동천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카약 대회와 함께 학생과 시민들이 카약 체험을 할 수 있는 카약 축제가 개최됩니다. 고흥에서도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제2회 유자축제가 열려 다양한 유자체험 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고흥 지역에서 올해 첫 굴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올해 낮은 수온 등으로 굴 성장이 늦은 편이지만 초기 폐사율이 예년보다 15% 정도 낮아 순조로운 작황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지역의 굴 양식장 면적은 227헥타르로 알굴 6,800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1kg당 가격은 지난해보다 최대 20% 상승한 15,000원에서 18,000원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림미술관에 이어 최근 전남 동부 예술고까지 광양으로 유치되면서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해석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지역주의를 뛰어넘어 도시 간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는 미래지향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데스크 논평 최우식 보도부장입니다. 지난 7월 도림미술관이 당초 예상을 깨고 광양으로 유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남동부 예술고등학교도 또 당초 예상을 깨고 광양시가 유치했습니다. 방금 제가 당초 예상을 깨고라고 한 것은 미술관과 예술고 유치에 발벗고 나섰던 인근 지자체들이 허를 찔렸다는 반응을 쏟아냈고 저마다의 당위성을 강조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두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고 성과까지 거둔 광양시와 광양시장, 광양시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잇따라 유치에 실패한 인근 자치단체 장이나 공무원 중 누군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이미 결정된 사안을 두고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일도 역시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선정 결과 자체가 문제라는 둥,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둥, 아무 개가 지금까지 한 일이 뭐가 있냐는 둥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자치단체끼리 첨예한 유치 경쟁으로 반목하기보다는 상호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인근 지역으로 유치된 시설과 기관이 성공적으로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광역행정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최근 지역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도시연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된 기관들에 대한 광역행정협의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소지역주의에서 벗어나 광양만권 도시 간의 협력과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데스크 논평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광양항 낙포부두의 재개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광양항 낙포부두의 경우 여수산단 내 화물 처리를 위해 1970년대에 건설돼 시설 노후화에 따른 남은 수명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여수 광양항만공사의 낙포부두 시설물 정밀 점검 용역 결과 1에서 4선석은 C등급, 5선석은 D등급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데다 높은 채선율로 화물 배치에 어려움이 많다며 부두 재개발 사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광양라인 주식회사가 광양항과 일본 시모노세키항을 오갈 카페리 매입을 위해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광양라인 주식회사는 내년 2월 취항을 목표로 광양항 일본 시모노세키항을 오갈 카페리 선박으로 파나마 국적의 31,804톤급 호화 카페리 선박인 그랜드 스프링호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본격적인 구매 협상에 착수해 이달 말 본 계약 체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랜드 스프링호는 선박 길이 192m, 폭 27m로 최대 속력이 21노트에 이르고 최대 승선 가능 인원만 696명에 화물도 300TEU까지 선적이 가능합니다. 순천시가 2015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별량면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올해 생산된 건조벼 40kg 기준 45,500여 가마를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품종은 황금누리와 새일미 2개 품종으로 1등급 기준 52,000원이며 농가의 작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입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합니다. F1 대회가 열리지 않는 영암 자동차 경주장이 국내 모터스포츠를 활성화시키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운영 성과가 해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 자동차 경주장에서 이번 일요일까지 이틀 동안 올해 마지막 대규모 행사인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가 열립니다. 또 오프로드 경기장에서는 또 오프로드 차량과 그 대학생 자작차가 또
돼 있고요. F1 브록에서는 드래그라는 그 제로백을 그러니까 제로 400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차, 그런 경쟁이 돼 있고요. 일요일에는 K-팝 공연과 경주장 승차 체험 등 갖가지 즐길 거리가 선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딴 경주 대회 개최 등으로 올해 운영 수입이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35억 원에 이르고 흑자 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2014년도에는 수입이 32억 원이었고요. 지출이 27억 원으로서 5억의 흑자를 발생을 했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운영일수는 280일에 방문객은 16만여 명, 244일 운영에 10만 명이 다녀갔던 지난 2013년 이후 운영일수와 방문 인원 모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미디어 매체와의 업무 제휴, 방송 중계권 판매, 경주장 상품 개발 등 수입 구조를 넓히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암자동차 경주장은 상설 트랙과 F1 트랙에 중복 구간이 있어 두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각각 경주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전라남도는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F1 트랙과 상설 트랙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의 주최로 전남 일자리 창출 컨퍼런스가 오늘 광양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제1회 전남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컨퍼런스는 박병희 순천대 교수를 비롯해 박노원 전남도 일자리 정책 지원관 등이 참여해 전남도의 일자리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남에 특화된 맞춤형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전남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의 시각이 아니라 지역 전문가들이 모여 전남에 특화된 맞춤형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순천 조계산 등 전남 지역 주요 관광지가 산림청이 선정한 전국 야생화 100대 명소에 포함됐습니다. 100대 명소에 이름을 올린 곳은 참꽃말이 군락이 펼쳐진 순천 조계산, 동백으로 유명한 여수 거문도, 남산 제비꽃 군락이 있는 고흥 파령산 등 모두 12곳입니다. 산림청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광 명소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제15회 순천 남승룡 마라톤 대회가 오는 8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립니다. 8천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대회는 풀코스와 하프코스, 10km와 5km 코스로 나누어 진행되며 이 가운데 풀코스는 대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공식 마라톤 코스로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대회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출발 지점인 팔마체육관부터 순천만 국가정원과 일원까지 일부 차선이 통제됩니다.